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전서약자 중에서도 콩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콩트는 사회학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실증 철학과 사회학을 창시한 사람인데, 자, 콩트는 인간 사회를 연구할 때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것과 똑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 연구를 하려면 자연과학적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연구하기 때문에 사회에 관한 과학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회학을 창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자연과학적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이걸 봐야겠죠. 자, 그 방법은 관찰하는 방법, 실험, 비교, 역사적 분석,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 중에서도 콩트는 이 비교의 방법을 굉장히 중시했는데요. 어떻게 하냐, 이 비교의 방법을 서로 다른 인간 사회와 비교하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인간 사회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진화의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간 사회는 어땠고, 그 이전의 인간 사회는 어땠고, 또 지금의 인간 사회는 어땠고, 어떻게 변모를 해왔고, 이것들을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순간순간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맥락 하에서 역사적 방법도 중요하다고 다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 사회에 대한 연구를 자연세계처럼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냐, 뭘 위해서 하는 것이냐, 바로 사회 속에 숨은 기본 법칙을 찾기 위해서이죠. 자, 그렇게 사회학이 창시되었다. 자, 그럼 이 사회학은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그 방법이 바로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으로 나눈 거였습니다. 자,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과 생리학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학도 사회정학과 사회동학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해부학과 사회정학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생리학과 사회동학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부학과 사회정학이죠. 자, 해부학은 시체 장기 배치의 구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죠. 심장은 어디에 있고, 뇌는 어디에 있고, 또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신체가 맞물려서 신체 안정을 유지하는가, 이걸 보는 게 해부학이죠. 자, 사회정학은 사회유기체라 해가지고 사회 안에 어떤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사회 질서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 요소들, 바로 그게 기후, 종교, 언어, 정부, 이러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해부학에서의 시체 장기는 사회에서의 기후, 종교, 언어, 정부 등의 사회적 요소들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부학과 사회정학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점도 있겠죠. 자, 해부학은 이 장기들의 물리적 연결로 이 신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그 물리적 연결이라는 게 신경이 될 수 있겠죠. 각 장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은 모두 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우리 사회정학에서 우리 사회는 신경이랄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그 축구팀 중에 런던에 있는 첼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첼시 팬인데, 제가 런던에서 첼시를 응원하는 런던 사람들이랑 저랑 유기적으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밧줄로 연결되어 있나요? 밧줄이 그게 끊어진다고 해서 저는 첼시를 응원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왜 그들과 같이 첼시를 응원할까? 그건 바로 정신적 결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신적 결합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첼시를 응원하는 마음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공통적인 마음, 또 공통된 언어, 공유되는 법, 공유되는 신념이라던가 도덕 같은 게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정신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기후든 종교든 언어 등 정부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맞물려서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한다. 자, 이렇게 사회 정학을 얘기하면서 콩트는 분업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분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결속한다. 자, 이 말이 딱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뭐 무슨 모순적인 말이지 싶은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X, Y축 4분면이 있는데 뭐 여기에는 Y 능력이라고 해봅시다. 여긴 X 능력, 뭐 여긴 Z 능력, 여긴 알파 능력이라고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Y 능력만 굉장히 출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Z 능력만 굉장히 출중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X랑 Y 능력만, 어떤 사람은 요 능력만, 어떤 사람은 X와 Z 능력만, 어떤 사람은 알파와 Z 능력만,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Y 능력만 출중한 사람은 다른 알파 능력이라던가 X 능력이라던가 Z 능력이 좀 결핍되어 있겠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따라서 이들이 모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의존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연대성이 강화가 된다. 이게 바로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결속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저만의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분업을 통해서 이 각자는 전문가가 된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결핍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서로 간 상호 의존이 많아지니까 그 연대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얘기는 나중에 디르켐이 이론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깊이 있게 다룹니다. 분업 및 유기적 연대 이론 하면서 더 깊게 다루니까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 정학까지는 봤고 이번에는 사회 동학을 보겠습니다. 사회 동학과 생리학이 매치가 되는데, 자, 생리학은 살아있는 생물의 기능과 성장 과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노인이 어떻게 늙어가는가, 이거를 보는 게 바로 생리학이죠. 자, 사회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동하고 진보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동학입니다. 자, 이 사회동학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바로 지식의 진보예요. 지식의 진보가 사회의 진보를 결정하는 가장 특징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고, 이 지식의 진보를 통해서 사회는 일련의 3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라고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볼 정신적 진보의 법칙 3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볼 것은 정신적 진보의 법칙 3단계인데요. 3단계는 총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과학적 단계가 있습니다. 자, 신학적 단계부터 본다면 이때는 우리가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고대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혹은 삼국시대 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때는 단군 신화 같은 게 있었죠. 어떤 신화적인 면모, 어떠한 공상적인 정신을 통해서 건국 신화가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걸 계속해서 믿고 전통을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제들이 등장하고 사제들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신학적 단계에 있었다. 재정일치 사회였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게 지배를 했냐, 공상적인 정신이 지배를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때 중심 세력은 이 사제입니다. 사제. 그리고 군인들. 그러면 이 사회단,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회 단위는 보통 가족이었죠. 이때는 제대로 된 국가라는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은 이제 형이상학적 단계입니다. 자, 이때는 예를 들면은 중세시대죠. 중세시대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라던가 뭐 조선 초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라를 지배할 때의 틀이 되는, 뿌리가 되는 것이 성리학이었다. 성리학 같은 추상적인 학문, 그러니까 이기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법률 같은 게 또 만들어졌죠. 경국대전 하면서 법이 좀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이상학적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정신이 지배를 했던 단계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철학자죠. 그러니까 성직자, 철학자, 중심세력 성직자나 철학자였고, 또 법률가, 경국대전 만드는 법률가, 이런 분들이 중심 세력이었다. 그럼 이 사회 단위는 또 어땠다? 일단은 국가가 중요한 사회 단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때 뭐 중국이랑 어떻게 해야 되냐니, 명나라랑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니, 신의가 있다는 이런 얘기 엄청 많았잖아요. 그만큼 국가가 중요한 사회 단위였기 때문에 그랬다. 자, 그 다음은 과학적 단계로 볼 건데요. 과학적 단계는 이제 근현대 시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조선 후기 생각해보면은 이때는 성리학 같이 추상적인 학문 말고 실학,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뭐 농업이라던가 이러한 실학을 기반으로 나라가 발전되어 왔고, 또 20세기 들어와서는 산업가가 등장을 했고요. 또 지금 와서는 대기업, 뭐 삼성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실증적인 거, 실증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세력이 어때요? 뭐 과학자라던가 또 공업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 세력이었다. 사회 단위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회 단위가 인류 전체로 넘어가게 되죠. 자, 삼성 보면은 요즘 최근에 거의 전 세계 최초로 HBM4를 전 세계에 납품을 한다 하는데, 이걸 보듯이 인류 전체로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연구 방법 우리 아까 봤었는데, 이렇게 예전 과거의 사례들을 하나씩 쫓으면서 비교해보는 연구, 그쵸? 이 정신적 진보의 법칙 3단계는 역사적 비교에 의한 연구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도출된 것이 바로 정신적 진보의 법칙 3단계였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인류교를 볼 건데요. 자, 일단 콩트는 가장 최고이자 가장 발전된 사회가 바로 과학적 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단계임에도 사회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프랑스 혁명 시기입니다. 분명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실증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과학적 단계임에도 사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강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지금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의한 강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다? 이들의 정신적인 합의가 무너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아까 사회 정학 설명하면서 폐부학에서는 이 장기들의 물리적 연결 때문에 이들이 맞물려서 신체의 유지와 안정이 일어난다고 보았는데, 사회 정학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기후, 종교, 언어, 정부 등의 어떤 사회적 요소들이 정신적 결합으로 맞물려서 사회 질서와 안정이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정신적 결합은 뭐 공통된 언어라던가 공유된 법, 공유된 신념, 도덕 같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발전된 과학적 단계에서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는 정신적 결합이 무너진 거다 라고 본 게 지금 바로 콩트의 의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타파하냐? 콩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지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지적 통일을 어떻게? 과학으로서 지적 통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정신적 합의가 무너졌으니까 이들의 감정을 통일해야 된다. 감정적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종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류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곧 과학자가 성직자를 대체해서 지배하는 일종의 과학적 원리와 종교적 원리가 결합된 인류교가 가장 이 사회를 아름답게 발전시킬 어떤 형태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원리로, 질서를 기초로, 진보를 목표로 라고 하는 어떠한 이상사회의 목표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을 원리로는 아무래도 종교를 통한 것, 질서를 기초로는 아무래도 과학을 통한 지적 통일을 기초로 하는 것이겠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진보를 목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인류교의 목적이자 이상사회의 목표였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비판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과학적 단계임에도 이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 말은 뭐예요? 이러한 프랑스 혁명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본 시선이 있는 것이죠. 혁명보다는 사회 질서를 중요하게 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이러한 비판점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지적 통일과 감정적 통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이러한 통일적인 면목, 전체주의적 성향을 띈다. 자, 이러한 비판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인류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이 등장한 거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시장된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교까지 고전사학자 중에서 콩트에 대한 얘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